23.6절의 전기력선부터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었죠. 그리고 전기장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런 방법으로 나타낸 선을 우리가 이제 전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전기력선의 그림을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이제 다음 페이지죠.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 있어요. 이런 게 다 전기력선의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양에서 나와서 음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화살표를 그려주면 되고, 오른쪽 19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은 양전하는 전하량이 좀 크고 음전하는 그 절반이 되는데, 양전하에서 선이 나와서 그 절반만 음전하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디요? 무한대로 그냥 나가는 형태, 이런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정리한 그런 내용이 바로 교재의 451페이지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전기장 벡터는 각 점에서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다 했는데, 이 전기력선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전기력선이 이렇게 있다면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여기 이제 접선 방향, 이런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는 이런 방향이 되고, 그래서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전기력선의 수직인 면을 통과하는 단위 넓이당 전기력선의 수는 그 영역 안에 있는 전기장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 얘기는 여기 왼쪽 그림에서 452페이지 왼쪽 그림에서 보면 선이 많이 지나가고, 여기는 같은 선이지만 넓은 면을 지나가죠. 그러면 같은 면적을 지나가는 선은 똑같은 면적을 잡았는데 여기는 더 많은 선이 지나가고 여기는 더 적은 선이 지나가잖아요. 선의 밀도가 높으면 전기장이 세다, 전기장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장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선의 수란 얘기죠. 단위 면적당 선의 수. 그래서 전기장의 크기, 즉 선이 더 밀집이 되어 있으면 전기장이 강한 거고, 선이 이렇게 더 덜 밀집되어 있으면, 분포되어 있으면 전기장이 더 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진술이 451페이지에 있었던 거고, 452페이지에 가보면 여기 쭉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기 전기력선의 수, 예를 들어서 4파이 r 제곱분의 n, 그죠? 그래서 넓이분의 전기력선의 수, 이렇게 된 전기력선의 세기를 나타낸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전하만 있는 경우에는 왼쪽에 양전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 주변에 이제 전기력선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곡선이 되질 않고 멀어지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전기력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음전하는 화살표의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그 음전하를 향하는 방향의 전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려서 주변의 전기장을 표현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분포가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지점 이 주변의 전기력선의 모양이 이제 곡선이 돼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여기 이제 접선을 그으면 이런 접선이 그어지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그어지고, 모든 지점의 전기장을 이어 붙인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전기력선이라는 걸. 자, 그 정도 이제 보시고 좀 본문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본문을 읽어보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숙제 아닌 숙제. 23.7절에 가서 좀 입자의 운동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여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내용이 문제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식이 중요한데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질량과 전하량이 다 주어져 있어요. 질량은 m이고 전하량이 q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있는 이 입자가 있는 곳의 전기장은 예를 들어서 E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자고요. 네, 전하가 전기장 속에 있게 되니까 이 전하는 이제 전기력을 받겠죠. 그래서 그 전기력이 바로 QE가 되는 겁니다. F는 QE가 되는 건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한 내용인데 전하가 있는 곳의 전기장이 E니까요. 그렇죠? 예. 그때 이 물체가 그럼 어떻게 운동할까?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할 텐데 그 운동 방정식 뉴턴의 제2법칙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F는 QE가 되는 거죠. F는 이 F가 QE가 돼서 MA가 되는 거죠. MA. 다른 힘이 없고 이 힘만 작용한다면 그 자체가 이제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MA가 될 테고, 따라서 입자의 가속도 A는 양변을 이제 M으로 나눠서 N분의 Q 곱하기 2라고 하는 형태의 전기장을 가속도를 이렇게 이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가 이제 양전하라면 이게 이제 이 값 자체가 플러스가 돼요. 근데 음전하라면 이 안에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있겠죠. 그 얘기는 얘가 음전하라면 가속도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양전하의 가속 방향과 음전하의 가속 방향은 서로 이제 상대적으로 반대의 방향이 되는 거겠죠. 자, 다음 내용으로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이렇게 이제 A는 M분의 Q2로 입자의 가속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적용된 문제로 예제 23.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양전의 가속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는 평행판 사이에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균일 전기장을 만드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장 또는 그 다음 장에서 이제 공부를 다시 하기도 할 겁니다. 일단은 먼저 여기 왼쪽에 양전하 판이 있고 오른쪽에 음전하 판이 있죠. 그렇게 이제 전하를 이렇게 판상으로 두게 되면 이 판으로 있다는 얘기는 이게 여기는 단면만 이렇게 보여준 거죠. 이렇게 이제 넓은 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개의 넓은 판. 그리고 단면만 보면 이렇게 이제 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양전하 판에 양전하들이 분포하고 음전하 판에 음전하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양에서 나와서 음으로 들어가는 전기장이 이 공간에 만들어지죠. 본래 양전하만 있다면 이런 전기장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전기장이 만들어질 텐데 전하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아래 방향은 다 전기장이 서로 다 상쇄가 됩니다. Y축 방향의 전기장. 그래서 X축 방향의 전기장만 있고 여기 음전하가 있으면 음전하를 향하는 전기장이 있게 되고 이렇게 음전하를 향하는 전기장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전기장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양전하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가고 또 왼쪽으로도 이렇게 나가고 음전하가 만드는 전기장도 음전하를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오는 전기장이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왼쪽에를 보시면 양전하의 왼쪽에 보면 양전하에 의한 전기장과 음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만나니까 전기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방향의 양전하가 만드는 전기장과 음전하가 만드는 왼쪽 방향의 전기장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없어지게 되고 내부에서는 양전하가 만드는 전기장과 음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이 같은 방향의 전기장이 되니까 전기장이 더 커지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판 사이에서만 전기장이 존재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이제 여기 별도의 양전하가 이렇게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하량을 Q라고 쓰고 질량을 M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지에 있었습니다. 정지. 그랬다가 이 전기장 속에 있기 때문에 힘을 받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QE라는 힘을 받아요. 전기력. 그러면 가속이 되겠죠. QE가 MA로 A는 N분의 QE라는 걸 우리 앞에서 이제 보게 됐고, 그러면 거리 D만큼 왔을 때 왼쪽 끝에 있던 전하가 오른쪽 끝에 오면 이제 속력이 커져 있겠죠. 그 나중 속도 V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등가속도 문제가 되는 거죠. 등가속도. 그죠? 가속도를 알고 있고 A는 N분의 Q이죠. A를 알고 있고 거리 D만큼 이동했을 때 그 위치에서의 나중 속도를 구하는데 그래서 입자의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집어넣어서
V 제곱은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이게 그냥 그대로 D가 되는 거죠. 그죠? 이동 편이. 자,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VF 구하니까 루트 2AD. 그죠? 요거 이제 0이죠? 처음 속도 0이니까 그대로 놓고 2AD에 루트만 씌워주면 V가 구해지게 된다. 그때 A를 문제에 주어져 있는 M하고 Q하고 E로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 E도 나중에는 이제 구해내야 돼요. 전기장 E는 얼마인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나올 테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요 B번 문제인데 에너지에 대한 비고립계 모형으로 B에서의 입자의 속력을 구하라. 이건 뭐냐면 그림으로 다시 가보면 결과적으로 이 힘이 작용해서 일을 하는 거죠. 힘이 작용해서 일을 해주면 그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화하게 되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전기력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전기력 곱하기 이동거리 D가 됩니다. W를 구하면 그런데 그 값은 힘 자체가 QE니까 QED가 되는 거고 QED가 뭐가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 변화인데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이니까 그대로 그냥 뭐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K만 남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돼요. mv 제곱. 그래서 V를 구해도 이 식에서 V를 구해도 당연히 뉴턴의 제2법칙이나 등가속도 운동으로 구한 V하고 결과는 같아야겠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A는 N분의 QE가 된다. A는 N분의 QE. 이걸 외우는 건 아니에요. QE가 전기력이 작용해서 MA가 되면 당연히 이런 식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네, 관련 연습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의 운동에 관련된 얘기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이제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지난주에 강의에서 언급을 했었고, 뭐가 있을까요? 끝에 부분에 가야 있을까요? 그렇죠? 뭐 여기 예를 들어서 19번 문제 같이 640 뉴턴 퍼 쿨롱 이게 바로 전기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F는 QE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E는 Q분의 F가 되는 거죠. 전기력을 받는 물체의 전하가 Q일 때 그 지점에 대한 전기장은 바로 Q분의 F, 힘 나누기 전하량, 뉴턴 퍼 쿨롱이 전기장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1쿨롱당 640 뉴턴의 힘을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양성자가 정지 상태로부터 처음 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처음 속도 0에서부터 가속이 돼서 조금 지나니까 나중 속도가 1.2 요건 메가미터예요. 메가미터. 즉 6승 6제곱 미터 퍼 세크 이런 얘기입니다. V가 빛의 속력에 비하여 아주 작으니까 이제 상대로는 적용하지 말고 상대성 이론 적용하지 않고 구하겠다. 자, 이때 양성자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 E가 주어져 있고 양성자는 사실 질량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양성자의 질량은 이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아마 그 정도 나올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8승? 아마 1.6 곱하기 양성자의 질량이 약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제곱 킬로그램일 거예요. 27제곱. 예. 이게 이제 양성자의 질량이 되고 전자의 질량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제곱 킬로그램이죠. 전자의 질량. 예. 그래서 한 2000분의 1 정도로 작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양성자의 질량이 27제곱이 나오겠네요. 이건 이제 알고 있다 가정을 하고 그러면 A는 N분의 Q이니까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죠. 예. A번에서 A는 양성자의 질량분의 양성자의 전하량 Q 곱하기 이 전기장 2인데 양성자의 전하량은 얼마예요? 전하량 Q는 1.6 기본 전하량이죠.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대입을 해주면 되고
양성자가 이와 같은 속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거는 이제 가속도 알고 있고 나중 속력 알고 있고, 그러니까 시간도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V는 V0 더하기 뭐 AT, 그래서 바로 T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속도식에 넣어서. 어쨌든 이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이동 거리 구해 볼 수 있고, 운동 에너지는 나중 속도 속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 요거는 운동 에너지식에 넣어서 바로 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20번도 유사 문제네요.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설명을 맞춰보고, 그 다음에는 가우스 법칙이에요. 어떤 이제 다른 연습 문제가 좀 있나 볼까요? 다른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좀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과제에서도 사실 많이 풀어볼 테고, 지난주에도 이미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으니까 더 20번 문제 조금 더 보고 지나갈까요? 예. 양성자가 이번에는 이런 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해서 균일한 전기장, 이거 안으로 들어가는데, 연직 전기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양성자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진행하는데 V라는 속도로. 그런데 전기장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아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아래 방향.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때부터, 들어가는 때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 때부터 이제 힘을 받겠죠. 그러면 아래로 가속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 그 가속도가 A는 m분의 QE, 이것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속이 되니까 아래로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경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때는 이제 포물체의 운동이 돼요. 좀 심하게 바꾼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뀐다, 경로가. 예. 왜냐하면 원래 가는 방향의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V0라고 하죠. V0는 변하지 않고, X 방향으로는 힘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V0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X 방향의 속도가 되는데, 아래쪽 방향의 가속이 되니까 아래쪽 방향의 속도는 V는 V0가 0이죠. Y축 방향의 처음 속도 더하기 AT가 돼요. AT. 그렇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속도, 가속도 여기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고, 점점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전기장이 바로 이런 전기장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양성자가 수평 방향으로 5cm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은 얼마 걸려요? 시간은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 나누기 수평 방향의 속도, 이게 처음 속도가 수평 방향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죠. 5cm는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제곱미터가 되고, V0는 이미 속도가 주어져 있죠. 4.5 곱하기 10의 5제곱 그랬으니까, 4.5분의 5는 뭐 1.1 정도 되나요? 약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초. 매우 짧은 이런 시간만큼 지나면 5cm 이동합니다. 그럼 5cm 이동하게 되면, 여기 5cm라고 할까요? 5cm 이동하면 아래쪽의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의 이동도 있게 되겠죠. 근데 양성자가 수평 방향으로 5cm 이동하는 동안 연직변이, 즉 수직으로 움직인, 뭐 아래면 아래, 좀 있죠.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뭐 델타 y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렇죠? 델타 y는 처음 y제로 방향의 속도는 0이었죠. 2분의 1 가속도 a, 그렇죠? a는 m분의 qe. 그렇죠? 요게 a죠. 2분의 1 at 제곱. 여기 t 제곱을, 요 t를 여기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속도 구하고 나서. 그러니까 델타 y도 B번에서 쉽게 구해볼 수 있고, C번에서 양성자가 수평 방향과 5cm 이동한 순간 양성자의 속도의 수평 성분,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속도라고요. 맨 처음 속도. 그리고 연직 성분의 속도 V는 V0 더하기 AT. 그죠? 아래쪽 방향의 처음 속도는 0이었고, 가속도 A 곱하기 그냥 T가 되는 거죠. T도 역시 이 값을 여기 대입해주고, A는 요거 가져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C번의 답이 되는 거고, 요게 B번의 답이 되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T를 구하는 게 A번의 답이 되는 거고. 네, 이 정도로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는 마치고, 우리가 이제 24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합주하루도 마쳤으니까 여기서 이제 첫 시간을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뭐 이렇게 긴 내용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마치고 그 다음 시간은 우리 2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